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사랑이 변하는가? 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봤던, 그리고 결론을 내기 힘들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연애가 힘들 때,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이 변할 때 이런 생각들에 빠져들 것 같고요. 여러분,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요즘 표현에 의하면 나르시스트일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이별을 통보하는 갑질녀 이영애와 그녀와의 고통스러운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지태의 사랑 이야기였죠. 헤어지자, 내가 잘할게, 헤어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유지태의 감정선이 되게 아프고 리얼했거든요. 근데 이영애가 정말 나쁜 엑스고,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남자여도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라면 먹고 갈래? 이래놓고, 정말 예쁜 여자분들 진심이 아니면 이런 장난 제발 하지 마세요.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식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은 그냥 일반 동물과 달리 생존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발달시켰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 너무너무 취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리보위츠는 그 사랑의 황홀감과 에너지가 뇌의 그 감정 중추에 고이는 천연 암페타민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약이 된다고 봤어요. 맨정신으로 막 밤새 통화하고 이런 거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사랑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막 사람이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예스맨이 돼 있고 yes 그리고 막 밤새도록 사람 업고 막 걷고 밥 먹고 나서 양치도 안 했는데 1시간 내내 키스하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거의 뭐 마약에 사람이 취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정말 영원히 지속된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장기간 견디게끔 설계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몇 개월쯤 지나면 신경 종말이 천연 암페타민 물질에 그냥 면역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가지고 환희의 감정이 시들해지고 마는 거죠. 이게 몇 주밖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2, 3년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흥분과 설렘이 좀 가라앉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천연 호르몬인 엔돌핀이라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거죠. 이 엔돌핀이 뇌를 흐르면서 그 사랑의 두 번째 단계인 애착 단계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좀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즉 사랑의 방식이 막 심장마비 날 것 같은 그런 도취의 감정에서 좀 따뜻한 그런 애착의 단계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도취와 애착이라는 감정에는 이렇게 생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이거는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렘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 설렘이라는 감정에 식어버리면 그냥 관계를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짝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동물학자 논버트 비숍은 어째서 유아기가 지나면 자기가 태어난 그 안전한 보금자리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동물들은 과도한 안전성이 확보되면 애착의 대상으로부터 좀 물러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반응을 실증 반응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에 그 권태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인간도 뇌의 엔돌핀 수용기관이 좀 민감성을 잃거나 과도한 부담을 느끼면 애착이란 감정도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인류 조상에게서 그리고 짐승에게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분석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모든 조류랑 포유류는 뇌 중심의 시상하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있잖아요. 욕정, 분노, 두려움, 환희, 이런 감정들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감정 중추라고 하는 이 쬐끄만 기관이 성적인 행위를 조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부위는 지난 7천만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른 종들 간에 큰 차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인간과 동물의 그 감정적 패턴 사이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보면 원시 시대부터 발달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흐름이, 그러니까 도취, 암페타민, 애착, 엔도르핀의 시기가 지나면 그 실증 단계가 온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기간으로 봤을 때는 4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하거나 결혼을 했으면 외도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그 호르몬의 영향력, 이거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는 통계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시기가 지나도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 뇌 호르몬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귀에서
좀 부단하게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영상에 화두였던 내 자아의 일부 같은 존재, 영혼의 파트너,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만이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사랑하는 거에 위축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인간이 이렇다라는 걸 이해하고 사랑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더욱 거침없이 나의 사랑을 찾는 그런 현명함을 우리 달링들에게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4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함께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말 나온 김에 달링 우리 연습해볼까요? 라면 먹고 갈래? 자고 갈래? 연습해보고 꼭 써먹으세요. 약속. 사랑합니다 달링.